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인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근 이슈가 되는 인물을 탁탁 털어주는 이은혜 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이번 주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국민 밉상들을 찾아내가지고 탈탈탈 털어드리는 인물 탈곡기 시간입니다.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네, 끊임없이 나타나는 밉상들. 네. 이 아이템이 마를 날이 없어요. 감사하게도요. 물론 국민적으로는 비극적이지만 감사하게도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빌런들은. 오늘은 누구를 그래 선정해 봤습니까? 네, 지금 정권이 바뀌면 그 꼴 안 보게 될 사람들 많겠다 싶었는데 아직도 등장하는 인물들이 좀 몇몇 있죠. 인권 의식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 보이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씨를 오늘 탈곡기 한번 넣고 돌려볼까 합니다. 안창호 위원장도 윤석열이 뽑은 사람이죠. 예,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돌이켜 보면 말이에요. 지난 정부에서는 인사가 정말 망사였어요. 맞습니다. 돌이켜 보면 김문수가 노동부 장관을 하고 그러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을 하고 원희룡이 국토부 장관을 하는 아주 최악이에요. 정말 수준이 버라이어티했고 정말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인사가 망사였습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요. 거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작년 9월 윤석열이 국가인권위원장 자리에 앉혀버렸습니다. 임기가 무려 3년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요즘 특히 그 논란이 아주 심하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한번 안창호 위원장 한번 탈곡해 넣어볼까요, 한번? 네, 먼저 안창호를 소개해드립니다. 1957년 대전에서 태어났고요. 1979년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서울대군요. 또 서울대야. 서울대 분들 좀 유감입니다. 법대 출신이 아닌데요. 졸업하고 2년 뒤에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인물 탈곡기에서 다룬 수많은 인물들이 머리는 정말 좋잖아요. 우리 댓글들 보면 공부를 잘한 게 아니라 잘 외우는 것일 뿐이다. 그렇지. 이런 지적들이 있으셨는데 다들 참 외우는 거는 기가 막히십니다. 그러게요. 1985년에 처음 검사로 임관을 했습니다. 대검찰청 기획과장 그리고 공안기획관, 대검 형사부장과 대전지검장, 광주고검장, 서울고검장 등을 거쳤고요. 2012년 9월에는 새누리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도 취임을 했습니다. 당시 민주통합당에서는 공안검사 출신이 어떻게 헌법재판관을 할 수가 있냐 이런 반대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인혁당 같은 사건부터 시작해서 세간에서 알려지지조차 않은 수많은 조작 사건들이 이 공안으로부터 발생이 됐었잖아요. 크고 작은 공안 사건, 너무 많은 간첩 조작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몸을 담고 생각을 내고 봉사를 했던 사람이 바로 공안 검사들입니다. 당시에도 공안 검사 출신으로 세상을 살아왔던 사람에게 또다시 헌법재판관의 직무를 주는 건 옳지 못하다, 이런 반대 목소리들이 거셌습니다. 하지만 결국 헌법재판관이 됐었죠. 재판관이던 당시 말만 하면 다 아는 주요한 판결들에 동참을 했습니다. 사법시험 존치 헌법소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그리고 무려 박근혜 탄핵심판 등 여러 굵직한 재판에 동참을 했습니다. 2018년에 임기가 끝났는데요. 서울대 교수로 재직을 했었고 대형 로펌의 고문 변호사로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윤석열에 의해서 제10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 평소 법 쪽에 있었고 공안검사 그리고 헌법재판관으로 일하던 사람이 이 한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를 책임진다는 건 굉장히 좀 낯선 장면이에요. 맞습니다. 이 인권위가 정부나 또 사법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자 헌법재판관 출신이 이런 곳에 수장으로 임명되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라는 논란이 실제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안창호라는 인물이 인권위원장에 부합하지 않는 이유는 단지 그 이력 때문이라기보다는 실제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족적 때문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털어볼까 싶습니다. 그러죠.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모든 것은 북괴의 소행입니다. 공안 검사들이 주로 잘 쓰는 표현이에요. 북괴의 소행. 그야말로 이제 그동안 보면은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거나 통일 운동을 하거나 학생 운동을 하거나 노동 운동을 하면 다들 이
북계의 소행으로 몰아가지고 감옥에 많이 보냈죠. 네, 너무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안창호와 관련된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1991년 7월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열린 대학생 19명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예. 그 시절 대학을 거쳤거나 사회를 그 시절을 좀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1991년이라 함은 열사정국, 분신정국이라고 예. 불리던 해였습니다. 그 해 참 많은 학생들이 분신하면서 그 노태우 정부에게 항거하고 그랬죠. 맞습니다. 네. 그 해에 명지대 강경대 학생이 네. 반민주 노태우 정권 항거하다가 백골단의 쇠파이프에 맞아 죽었죠. 폭행으로 예. 사망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말 그대로 공권력에 의해서 새파란 네. 대한민국 청년이 죽은 사건이죠. 맞아 죽었죠. 예. 그때 노태우 정권이 가족들을 입막음하려고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다른 사람은 5억짜리인데 경대는 목숨값으로 20억을 주겠다. 아이고. 어디 지구당 위원장 자리 하나 맡아라. 아니다. 50억 주겠다. 이런 것까지 안 들으면 앞으로 사업 해먹기 어려울 거다. 이러면서 온갖 회유와 협박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국민적 분노가 더 치솟던 상황이었는데 이 범국민 대회에서 이 가족이 직접 이런 발언을 폭로를 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분노가 더 치솟으면서 대학생들이 당시 민자당 중앙당사를 점거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강경대를 이대로 보낼 수 없다라고 쓴 대형 플랜카드를 내리고 해체 민자당 타도 노태우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농성을 했고 전원 연행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강경대 열사의 죽음은 우리가 이제 기억할 때 민주화 운동의 새로운 도화선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이 역사를 굳이 소상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예. 이 맥락에서 안창호 당시 검사가 무슨 일을 했는가? 그쵸, 이 학생들을 예. 어떻게 범죄자 취급을 했는지를 좀 말씀드리려는 건데요. 안창호 검사 당시 공소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북괴의 인민민주주의와 같은 주장을 하는 학원 내 급진 좌경단체인 전대협 기획국의 지시와 배후 조종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점거농성은 북괴의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전술에 의해 원격 조종된 행위이다. 아유야. 이들의 행위는 남침을 노리는 북한에 기회를 제공하는 이외에 어떠한 이익도 없다. 대한민국을 경제 파탄과 국가 존립 위기에서 구해 나가기 위해 이러한 반문명적 린치가 다시는 발생할 수 없도록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렇게 공소장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의 그 요구와 항의를 그냥 아무런 증거도 없이 북괴의 조정에 의한 것이라고 이렇게 매도를 해버렸네요. 노태우 정권의 폭력과 어떤 예. 독재 그리고 젊은 청년의 죽음 이런 것 예. 이런 맥락은 전혀 무시한 채 북괴의 조정이다라고 했고 대학생들 때문에 국가의 존립의 위기를 맞는다. 그 국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가도 너무 간 거였고 예. 민주화 운동은 빨갱이나 하는 거고 그러니 죽여도 좋다. 그런 인식인 거고 그 속에는 지금 현재의 독재 정권이 정당하고 이 권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이나 다름없는 공소장 내용입니다. 절대적으로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와는 정반대에 있는 사람임을 그러게요. 여실히 보여주는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안창호 위원장이 또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련된 판결도 내렸었죠? 네, 2014년 일이죠. 예. 2013년 박근혜 정권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예. 헌법재판소 해산 심판 제1차 변론에 나서서 이렇게 이유를 말했습니다. 통합진보당에는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이념이 강령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북한의 노선과 유사하다. 정당 해산과 의원직 상실 결정 등으로 그 활동을 막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위법성 혹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성이 확인된 게 전혀 아니었고요. 그저 그 당의 강령, 그 지향이나 활동의 내용이 북한의 어떤 것과 좀 비슷하다라는 이유로 해산 청구를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그러니까 반공이냐 친북이냐 뭐 이런 잣대로 이제 이렇게 판단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통합진보당 해산을 민주주의의 사망 선고로 비판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까지도 통합진보당 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지금 가슴에 남아 있죠. 맞습니다. 당시에 결국은 심판이 해산으로 결정이 났었죠. 근데 안창호 재판관이 네. 굳이 그 해산 결정 판결문에 보충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그 문장 하나하나가 참 주옥 같습니다. 예. 이렇게 썼습니다. 통합진보당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추구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그 전복을 꾀하는 행동은 우리의 존립과 생존의 기반을 파괴하는 소위 대역 행위이다. 대역. 이에 대해서는 불사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슨 조선시대입니까? 대역죄인은 들으라 이거잖아요. 그렇네요. 진짜. 대역이라는 뜻이 찾아보니까 네. 왕권을 범하거나 그러니까. 임금이나 부모를 죽이는 일을 뜻하고 또 불사,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뜻인데 불사. 예. 진짜 조선시대 왕이 예. 대역죄인들 주리를 틀면서 하던 말이네요. 고문할 때 하는 그런 말을 연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991년도 공안검사 눈으로 2014년도에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고 또 그때 그 시각으로 지금도 인권위원장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런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게 친북이냐 반북이냐 그러니까. 반공이냐 친북이냐 이렇게 예. 갈려 보는 거죠. 예. 어찌 보면 세상을 참 흑백의 논리로 편하게 사는 인간이다 싶습니다. 이런 시각은 예. 인권위원장 처음 됐을 때 인사청문회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 차별금지법 논란도 심했죠. 맞습니다. 예. 이 안창호 위원장이 과거에 자신의 저서에서 예. 그리고 강연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걸 막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거듭했었는데 그 논리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막시스트와 파시스트가 우리 사회에 활개치면서 공산주의 혁명에 동성애를 이용할 수 있다. 동성애는 공산주의의 혁명의 핵심적 수단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슨 소리가 또 그런 무슨 소리요? 이해가 잘 안 가는 이해가 안 이야기인데. 되는데 예. 인사청문회에서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냐 책에 그렇게 나와 있던데라는 질문 당연히 나왔겠죠. 그런 질문에는 그런 우려가 있다 이렇게 긍정하는 답을 했습니다. 정말 딱 들어도 뭔 소리요 말이 예. 절로 나오는 비과학적인 그렇네요. 말인데 동성애가 공산주의 혁명의 수단이다. 이건 정말 듣다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요. 막스 책을 한 줄이나 읽기는 했을까 그러게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차별금지법의 경우에는 OECD 소속 국가에서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에 이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엔도 우리 한국에 그 제정을 권고하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 유엔 권고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에 역시 안 위원장은 권고는 권고일 뿐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전 세계 추이에도 맞지 않는 인물입니다. 사실 근데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차별을 금지하자고 하는 것이 동성애만을 위한 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예를 들어 혐중 시위라든지 또는 혐오에 아주 조장하는 발언들, 시위들, 뭐 현수막 현수막들. 문제들 이런 사회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자는 거고 또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성적 취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이에 인종도 관해서 있고. 인종 문제 또 성별 차이 또 나이 뭐 다 그런 차별을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수자 인권의 핵심 제도인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면 인권위의 존재 이유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인권위는 그렇게 다 잘 갖춰져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고 사회 구석구석에 차별받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때로는 정부랑 굉장히 그래서 좀 싸워야 되고 때도.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고 기득권들과 아주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정말 한 사람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위원회거든요. 맞습니다. 네,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그 인권위원회를 해서는 안 될 사람이 하고 있구만요. 이런 이분법적 사고 방식이 네. 뭐 반공이냐 친북이냐 이런 것으로만 나누는 게 아니라 사실 더 깊게는 기독교 하나님의 말을 따르냐 안 따르냐로 이어지는데요. 사실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도 기독교적 세계관을 따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책에서 차별금지법은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창조했다는 성경적 세계관 및 창조 질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런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키워드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인권위를 장악한 복음 법률가회입니다. 복음 법률가회, 기독 법조인 모임 이런 건가 보죠. 네, 맞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이 설립한 단체인데요. 그 목적 자체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기 위한 막기 위한 보수 개신조 법률가들의 단체였습니다. 단체입니다. 요게 2020년에 발족을 했는데요. 당시 창립 때만 해도 또 동성애 반대하는 극우 좀 극단주의적인 그런 종교 세력들이 만든 단체인가 보다 이 정도로 취급이 됐었는데 윤석열이 갑자기 거기 대표인 안창호를 위원장으로 지명하면서 덩달아 이 조직도 유명세를 좀 타게 됐습니다. 이 단체의 창립 취지문 역시
기독교적인 그 세계관에 기반을 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인간의 인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나 권리 역시 종교와 신앙에 기반해서 판단되어야 한다. 이런 논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경에 기하여 반대하면 인권 침해범으로 모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이 전 세계적으로 제정되고 있는 시대다. 이런 말도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 성경으로만 해석한다 이런 말이네요. 그러니까 또 그렇지 않은 기독교인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예. 유독 이런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인권위 아까 장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인권위에 눈독을 들일 만한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예. 인권위원회가 처음 2001년에 출범을 했는데요. 당시 제정한 인권위 법을 보면 예. 성적 지향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 사유 중 하나로 적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 이런 단체에서 얼마나 그게 눈에 가시겠습니까? 특히 2020년이 당시에 법이 다시 이렇게 발의가 되면서 한참 이슈로 떠오를 때였는데 이 조항을 그래서 제거를 반드시 하겠다라는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런 단체가 설립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네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인권위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장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창호 위원장 외에도 그 단체 그 인권에 관한 인물들이 관련 인물들이 많이 들어갔나요? 그런 분들이? 당연합니다. 당시에 보금 법률가회 실행위원장이었던 지영준 변호사. 예. 다행히도 그 사람이 반동성애 활동 너무 과격하게 했던 게 문제가 돼서 철회되긴 했는데 예. 이 지영준 변호사가 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국민의힘 추천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날라갔죠. 예. 그 자리에 또다시 보금법률가회 실행위원 이상현 숭실대 법대 교수가 또 들어왔어요? 또다시 추천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 인권위 상임위원이면 차관급이라고 하거든요. 어. 굉장히 높고 중요한 자리에 차별금지법을 혐오하는 예. 법률가회 사람들을 국민의힘이 또 추천을 한 겁니다. 냄새가 나죠. 그리고 보금법률가회, 이 발음도 어려워요. 보금법률가회는 인권위의 어떤 인권 기준 그리고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문위원 혹은 뭐 인권 강사 이런 선정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진출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그 상임위원회에서 철회된 지영준 변호사, 또 보금법률가회 실행위원인 음선필 교수, 또 보금법률가회 운영위원인 연치현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다 인권 강사, 전문위원 이런 것에 지원을 하고 위촉이 됐거나 위촉이 될 뻔한 이력이 있습니다. 모두 근데, 결과적으로 논란이 돼서 철회가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전 장악 노력은 엄청 기울였는데 잘 안 된 거야. 여론이 그나마 다행이네요. 아무튼 적극적이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적극적인데, 그러니까 인권위원회를 그런 특정 종교의 입맛에 맞게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이는데.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보금법률가의 공동대표가 김승규 전 국정원장이 맡고 있습니다. 예. 이 김 전 원장은 안창호 위원장 그리고 심지어 전광훈 목사의 신앙적 멘토로 알려진 엄청난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정광훈 목사의 멘토입니까? 멘토면 와, 대단하죠. 그 사람보다 더 골 때린다는 덕을 때릴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이 또 보수 기독교 계열의 로펌 네. 법무법인 로고스라는 로펌의 상임 고문 변호사로 또 재직 중인데요. 예. 이 로고스라는 로펌 소속 전현직 변호사들이 또 대거 인권위원회 내에 직책을 맡고 있었거나 직책을 맡고 있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사회권 전문위원, 정보인권 전문위원, 군인권 전문위원, 차별시정국장 등등을 전광훈의 멘토, 안창호의 멘토인 김 전 원장이 상임 고문으로 일하는 로고스라는 로펌의 전현직 변호사들이 맡고 있는 거죠. 그 정도라면 정말 장악된 게 그쵸, 맞는 그쵸. 거죠. 예. 좀 소름 돋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권위원회가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이제 아주 의문이 이제 강하게 드는 건데, 그 인권을 옹호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업무가 사실 인권위원회의 아주 가장 고유한 임무인데 도리어 차별금지법 제정을 가로막는 일에 인권위가 앞장서고 있다 이렇게밖에 의심이 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 인권위가 제대로 돌아갈 턱이 있겠습니까? 거기 인권위원들이 그러니까 그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인권 감수성이 높고 굉장히 인권에 공부를 많이 해온 연구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소명감을 가진 분들이 예,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원래 그래서 거기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이 정말 못 참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자괴감 들 것 같습니다. 예. 아예 그러다 보니
또 조직 내부에서 인권을 훼손하는 일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세 번째 키워드 인권 말살 인권위원회. 인권 말살 인권위원회. 그러니까 인권이 내부에서도 여러 제보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네네. 되면. 그 인권위원회 내부 게시판에 네. 50건이 넘는 안 위원장의 반인권적 성차별적 발언과 행동에 대한 제보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제 입으로 하기도 싫은데요. 하급 직원에게 동성애자 아니죠? 라고 아이고, 묻거나 그런. 중국 놈들을 조심하라. 아이고 그런. 이런 인권 침해성 발언을 네. 했고요. 남성 직원의 팔뚝을 만지면서 살 좀 빼라 이런 말도 했다는 등 구체적인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네. 또 여성에 대한 이 여성 혐오 발언은 더 도가 지나치는데요. 예.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집안일이나 돌봄에 특화돼서 능력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승진을 못한 거다. 여성이 승진을 못하는 것은 유리천장이 아니라 무능해서 그런 거다. 고위직으로 올라간 여성들은 독해서 그렇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구체적인 제보로 자꾸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약간 좀 겁이 많이 없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권위원장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회사에서도 그러면 회사에서 일반 부장도 그런 말 하면은 이제 회사에서 쫓겨날 판인데 어떻게 인권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버젓해요? 여성들한테 또 하급 직원들한테. 그러니까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요새는 어른들이 딸 기르는 어른들이 딸한테도 결혼하라 조심하는데. 소리 조심하는 거 굉장히 조심하는데. 네,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사람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정말 시대착오적인데 심지어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그러니까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권에 이 발전돼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무슨 말까지 나오냐. 예. 이 사람이 박근혜 탄핵 심판 때 박근혜 탄핵에 찬성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의아하긴 하잖아요. 예. 뭔가 윤석열이 꽂은 사람인데 왜 그때는 찬성을 했을까? 그땐 윤석열이가 그 탄핵하는데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당시에도. 근데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는 사실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고 싶었는데 예. 박근혜가 여자여서 찬성한 거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왜냐 너무 여성 혐오적인 발언을 이어가니까 예. 그런 좀 웃지 못할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또 이 여성들 심지어 딸 둔 아버지들 혹은 모든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안 위원장이 엘리베이터에서 여성 직원의 어떤 신체를 좀 부적절하게 접촉했다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올해 초인데요. 퇴근길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안창호 위원장이 앞에 서 있던 여직원의 머리를 쓸어내리면서 이러면 안 되겠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제보했던 당시 직원이 네,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라고 답했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또 나왔습니다. 그게 뭐 머리핀을 건드렸을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같던데요. 네, 최근에 그게 국감에서 다시 예. 다뤄지면서 이슈가 됐는데요. 안창호 위원장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니 자신은 여직원의 집게 머리핀이 흘러내리길래 머리핀을 톡톡 친 게 전부였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 같은 거 없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설령 건드린 게 핀이든 머리띠든 머리카락이든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이 안 돼 있네 기본이. 진짜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나도 모르게 누가 툭툭 건드리면 되나? 그것도 머리를 그것도 건드렸다는 거잖아요. 여성 머리를 건들면서 네. 핀이 흘러내리고 있어. 말해주면 되잖아. 너무 싫어요. 정말 너무 싫고 그 여직원도 아마 당시엔 굉장히 불쾌했거나 엄청 불쾌하죠. 당혹했을 거예요. 근데 당황하고. 뒤돌아봤는데 그게 위원장님이잖아. 어. 그럼 그 자리에서 누가 왜 이러세요? 이렇게 누가 그렇게 그러지도 얘기를 못하겠죠. 못하잖아요. 그 자체가 인권 침해인 거죠. 그렇죠. 그게 명백히 인권 침해예요. 그게.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불쾌할 건데. 네, 그래서 이 문제 앞서 말한 여러 건에 대해서 안창호 위원장이 인권 침해 문제로 제소를 당했습니다. 인권위원회가 당할만하네요, 출범한 게 24년째인데 인권위원장 최초로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당한 겁니다. 근데 그마저도 셀프로 각하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진정을 자신이 각하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참. 이것도 국정감사에서 등장했는데요. 예. 안 위원장에게 제기된 진정 사건이 3건이고 진정이 들어오면 3개월 내 처리가 원칙인데 조사 받았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예. 여기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떳떳하다. 사실 아무 문제 없다. 여기에는 각하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셀프 각하해버린 거죠. 참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막 나는데요. 너무 불쾌합니다. 키워드 또 남았나요? 네. 계속 듣고 있어야 되는군요. 이거 말고도 진짜 많거든요. 예. 진짜 많은데 시간이 또 허하지 않다 보니 예. 또 듣는 것도
고통이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네요. 이 사람은 정말 네, 그래서 역대급이네, 이 사람도. 딱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빠질 네. 수 없는 키워드. 예. 내란동조 인권위원장입니다. 예, 노야란 동종. 지난 12월 인권위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입장문을 준비하던 중에 위원장이 직접 위헌적 계엄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라고 했다는 내부 또 제보가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10일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엄의 밤을 겪은 후죠. 인권위원장 명의로 낸 성명 초안에는 위헌적 비상계엄이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안 위원장이 그 문장을 X자로 이렇게 그으면서 계엄은 위헌이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라고 하면서 조치를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실제 성명을 보면요. 12.3 비상계엄의 선포, 12월 3일 밤 비상계엄과 포고령이 선포되었다 등의 문구는 등장하지만 위헌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심지어 이 성명이 나온 게 12월 11일이거든요. 네. 계엄은 3일에 나왔는데 8일이나 지나서야 일주일 후에나 성명이 나온 거예요. 직원들이 당시에 인권의 최후의 보루인 이 인권위가 이 사태에 대해서 빠르게 입장을 내야 된다라고 거듭 성명 발표를 촉구했는데 안 위원장을 비롯해서는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겨우 8일이 지나서야 성명을 냈고 그마저도 위헌이란 걸 삭제하고 냈군요. 거죠. 그 윤석열 인권이 좀 중요하다고 운운했던 게 또 이 인권에서 나온 말 아니었나요? 네, 맞죠? 그 인권위가 내부의 극심한 반발, 네. 당연히 반발이 있었겠죠. 우리 인권위 소속 직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이라는 거를 의결을 했습니다. 인권위원 중 한 사람의 입에서는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전두환도 약자고 노태우도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이런 말 같지 않은 말이 터져 나오는 거를 정말 참. 지금까지도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예. 국민들이 그 불법 계엄 때문에 내란 트라우마를 아직도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상처가 다 치유되지도 않고 제대로 처벌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말을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지켜봐야 했던 겁니다. 국회 유리창을 부수고 군홧발로 국회를 짓밟고 영현배까지 준비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 했던 일이고 심지어 인권 말살의 최후 끝판왕인 전쟁까지 일으키려 했던 이 불법 계엄을 위헌도 아니라고 하고 그 내란 숙의 우두머리를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이런 인권위원회가 이 사람 계속 인권위원장 해야 되는 거 모르겠네. 어느 누가 수긍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진짜 너무 싫어. 원래 인권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인권이 있지만 우리가 인권위원회를 인권의 최보루라고 하는 이유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소외되어 있고 그래서 그 인권을 아무도 지켜줄 수가 없을 때 그리고 그들이 차별받을 때 그걸 지켜주려고 하는 게 인권위원회지 누가 노태우 전두환의 인권과 윤석열 인권 같은 거를 운운하라고 인권위원회를 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인권위원회가 안창호 위원장이 있는 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원회가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 내용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국가가 위기의 상황일 때 특히 네. 전쟁이라든지 이번 사태처럼 계엄이 선포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가장 위험으로 내몰리는 게 사회적 소수, 사회적 약자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들을 보호해야죠. 맞습니다. 예. 그런 위기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 국민으로서는 그리고 국가로서는 재난이나 다름없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인권위원회 슬로건이 여러분 혐오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엄하게라고 합니다. 하루빨리 이 말도 안 되는 인권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서 이 슬로건대로 인권위원회 제 모습, 제 역할을 빨리 찾을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혐오와 참여를 넘어 누구나 존엄하게. 너무 참 멋있는 좋습니다. 말인데.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